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금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임동엽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새 좀 이슈가 되는 퇴직연금의 그 디폴트 옵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되게 많이 받아보실 건데 네. 딱 열어보면 뭐 글씨는 잔뜩 써 있는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거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를 연금 고수의 디폴트 옵션 활용법 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 디폴트 옵션이 뭐냐? 이거부터 좀 얘기해보죠. 뭐 우리 그 머니머니에서 많이 다뤘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한번 들었다가 또 지나면 안 해보면 까먹거든요. 디폴트 옵션에서 이 디폴트라는 말은 기본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디폴트 옵션이란 건 뭐냐면 기본값을 정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값을 정하는 거를 이제 디폴트 옵션을 선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막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이 만기가 도래할 수도 있고 새로 돈 집어넣어준 거에 대해서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돈이 현금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렇게 현금으로 방치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오랫동안 이걸 방치시켜 두면 이 돈은 처음에 네가 정한 방식대로 운용을 해줄게. 근데 이걸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네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는 기본은 네가 좀 정해줘. 그 방식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네가 방치했을 때 네가 정한 방식대로 운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된다? 이게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연금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이 디폴트 옵션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들, 다른 친구들은 디폴트 옵션 정하라고 막 회사에서 안내장도 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온다. 나 우리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연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내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바깥에 금융회사에 맡겨놓고 운용하는 제도잖아요. 이 바깥에 맡겨놓은 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DB형하고 DC형이 나눠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이 돈을 운용하는 주체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그냥 근로자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냥 퇴직금 받는 거예요. 옛날 퇴직금 같은 그런 방식. 퇴직금 똑같고 운용 방식은 똑같고 그냥 그 돈을 회사 바깥에만 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디폴트 옵션도 선정할 필요가 DB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퇴직연금 가입했는데도 뭐 디폴트 옵션 선정하라 이런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DB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DC형은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 자기 계좌가 하나씩 있어요. 그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1년 일하면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돈을 그 계좌에 넣어줘요. 그럼 자기가 이 돈을 뭐 펀드에 운영할지 ETF에 운영할지 뭐 리츠로 살지 자기가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운용할지 자기가 정하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디폴트 옵션을 미리 정하라.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정하라고 지금 안내장들이 막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C형 가입하신 분들한테 지금 계속 안내장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DC형 제도 같은 경우는 올 7월 12일까지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 근로자들은 그 도입에 따라서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군들을 이제 금융회사에서 안내를 해줄 거거든요. 그 상품을 도입하면은 7월 12일까지는 이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한창 이제 안내를 받거나 회사나 이제 금융회사 통해서 상품 안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실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말고도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IRP라고 저기 그 퇴직연금 자발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최근에 이제 뭐 안내문 계속 문자로 오고 있다는데 이 IRP도 이 디폴트 옵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가요? 그렇죠.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날라오니까 이상하다 그러시는데 아까 금방 퇴직연금 말씀드렸는데 IRP의 영어의 한국어 명칭이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 옵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연금의 하나니까. IRP는 자기가 돈 넣고 내가 운영 방법을 직접 정해야 되잖아요. 펀드를 살지 ETF를 살지 이걸 내가 직접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IRP도 디폴트 옵션 도입 대상 그리고 내가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내장 지금 계속 받을 거고요. 요즘은 금융회사에서 이제
뭐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안내가 일단 네. 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IRP는 내가 스스로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없고 금융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오고요. 요즘은 네. 캠페인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이 하면 뭐 커피 쿠폰 당첨될 수도 있고 이런 안내장이 오면 아 내가 IRP 가입하고 있는데 이거 선정하라고 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네. 물론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선택을 하시고 내가 방치했을 때 이제 정하는 방법이다. 디폴트 옵션을 미리 방법을 정해준다고 그래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내가 방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를 미리 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네. DC하고 IRP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적립금 이 운용하는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뭔가 정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불입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막 운영 방식이 당장 바뀌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치하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로 내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를 가입했다라고 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돈을 불입을 할 거잖아요. 네. 이 불입을 한 다음에 2주가 지날 때까지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전에 정해놓은 운영 방법대로 소위 디폴트 옵션대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가입할 때는 2주 돈 들어가고 2주 지났을 때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정기연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IRP, DC형 퇴직연금에 IRP 가입하고 있었던 분은 상품을 선택해서 막 운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보험회사의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뭐 예를 들면은 그 원리금 보장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가입했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건 항상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도래하면 이게 현금으로 돌아오잖아요. 만기 도래하고 나서 4주가 지날 때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에서 안내가 옵니다. 어떤 안내가 오냐. 지금 4주 동안 운영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2주 안에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사전에 정해놓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그 돈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내장이 날라와요. 그러면 처음에 4주 그리고 플러스 2주 하니까 6주간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근데 고민하셔야 될 거. 그럼 6주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아니고요. 6주 동안 현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또 그 사이는 현금으로 남아 있게 되는군요. 그러면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디폴트 옵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운영 방법들은 자기 만기 도래할 때 미리미리 좀 잘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선정해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만기가 오면 바로 자동 재치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바뀌게 되나 보죠, 그러면? 그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정기예금 가입하셨던 분들은 원래 만기 도래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만기 재해치를 해주는데 이때 예를 들어 내가 3년 만기 정기예금을 A은행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딱 도래오면 똑같이 3년 만기 정기예금 A은행 거를 사줍니다. 이렇게 자동 연장을 해줬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대신 이제 금리는 이렇게 갱신하는 시점에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자동 갱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정해놓으면 지금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생기냐.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작년 7월 달에 법적으로 도입되고요. 사업장에서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딱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 갱신되는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만기 도래했는데 운용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서 아주 낮은 금리로 운영되게 되니까 그 만기 자동 갱신 제도는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요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게 있고요. 펀드 유형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펀드 유형, 펀드로 해주는 게 있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표적인 게 은행 정기예금 같은 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율 보장, 확정금리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펀드 유형 상품은 좀 다양하긴 한데 크게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TDF 상품하고요.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정해서 운영하는 밸런스드 펀드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면 그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이냐 펀드 상품이냐 보시고요. 또 하나 또 구분해서 보여야 되는 게 단일 상품이냐 포트폴리오 형태 상품이냐 그 정도는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폴트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생각하면서 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보통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한번 선정을 해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은 보실 때 두 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보셔야죠. 당연하겠죠. 당연히 높은 금리 찾는 건 당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만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3년, 5년 만기가 길어지면 보통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내가 정기예금을 해놓고 이게 바뀌었네 하고 내가 진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기까지 그걸 운용하지 않으면 약속된 금리를 못 받아요. 약정 금리를 못 받고 중도 해지 금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얼마인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처음 가입할 때 금리랑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감안하셔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하나 금리 높다고 또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보호 한도도 보셔야 되고 보통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한 개 금융회사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되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펀드 또 펀드 상품도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돼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펀드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랑 아까 밸런스드 펀드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고를 때는 타겟 데이트 펀드는 뭐냐면 목표 시점 내가 언제 은퇴할지를 딱 정하면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운영하다가 은퇴가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줄여주거든요. 줄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은퇴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펀드 뒤에 숫자가 써 있는데 예를 들어 2045 써 있다 그러면 2045년도 은퇴하시는 분. 이분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주식 비중이 되게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2025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그건 주식 비중이 한 30%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빈티지라고 하거든요. 은퇴 연도를. 보통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금융회사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많이 해봐야 10개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는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 고르실 때는 기본적으로 빈티지,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목표 시점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밸런스드 펀드는 좀 다릅니다. 밸런스드 펀드는 뭐냐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한도를 딱 정해놔요. 뭐 30%, 50%, 뭐 70% 이렇게 정해놓는 거라서 내가 가입할 때 이건 위험 자산을 최대 어디까지 편입할 수 있는지 그 비중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정기적으로 또 리밸런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수수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디폴트 옵션 상품의 수수료가 똑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타겟 데이트 펀드랑 디폴트 옵션에 속해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비교해 보면 수수료가 조금 더 싸요.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금리를 보면 일반 정기예금보다 디폴트 옵션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위험자산 투자 한도 뭐 요 얘기 살짝 하셨는데 퇴직연금 보면 이제 투자 한도가 있잖아요. 주식 뭐 투자 한도 해가지고 한 70%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디폴트 옵션 할 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이제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는 의미에서 감독당국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게 위험자산 투자 한도예요. 근데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IRP 가입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자산은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거. 혼합형 펀드나 아니면 주식형 펀드가 여기에 해당될 건데 그런 상품에는 70%, 내 돈의 70%까지만 투자하라고 정해놓은 게 위험자산 투자 한도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물어보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디폴트 옵션에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 박사님이 내 퇴직금이 100이 있는데 70은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30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야 했는데 6주 동안 운영 지시를 안 하면 디폴트 옵션이 지정이 되잖아요.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주식형 펀드를 해놨어. 네. 그러면 70% 이미 주식형 펀드 위험자산인데 바뀌려고 하면 이것도 30%가 위험자산이 되면 100% 위험자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위배되는 거고 반대로 이걸 적용 안 하면 디폴트 옵션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네요.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놨냐. 디폴트 옵션 상품에 해당되는 거는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또 거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격적으로 자산 운용하시는 분은 아예 디폴트 옵션 상품을 주식형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100%를 주식으로 운영하시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인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디폴트 옵션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디폴트 옵션은 이 금리도 조금 더 높고 수수료는 좀 싸고 뭐 이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조금씩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투자 운용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디폴트 옵션 아까 제가 뭐 처음에 가입할 때는 2주, 그다음에 만기됐을 때 6주를 기다려서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 이거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정기예금을 사고 싶어. 디폴트 옵션이 들어있는 거. 아니면은 펀드 이게 수수료가 낮으니까 기왕에 운영하는 거 수수료 낮은 거 할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나 이거 디폴트 옵션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싶어. 당장 디폴트 옵션을 해주세요. 그렇게 가능하냐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직접 사는 걸 위해서 옵션 디폴트 옵션에 직접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전문용어로 옵트인. 옵트인을 하게 되면 내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직접 살 수 있고 이게 연금 고수들이 이걸 많이 하죠. 어차피 수수료 싸고 금리 조금 더 높으면 그걸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디폴트 옵션은 한 사람이 하나의 상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옵트인을 하면서 다양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는 없고 그건 아니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금 고수들 중에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그냥 놔두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현금으로 좀 빼놓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디폴트 옵션 선정해 놓으면 야 그냥 6주 지나면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금융회사에다가 나 이거 이불로 내가 빼놓은 돈이야.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돈은 디폴트 옵션 적용하지 않고 현금성 재원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또 디폴트 옵션으로 이렇게 딱 버렸어요. 이제 6주가 지나가지고. 그럼 계속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것도 사람들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제 정해져서 바뀌어버리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거냐? 아니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뭐 변경되고 나서 내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바로바로 변경하시는 거 가능하니까 제약은 아니고 그냥 방치했을 때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옵션 제도라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디폴트 옵션 한번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한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바꾸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정기예금 상품이 만기가 도래했어요. 6주 지나면 디폴트 옵션 적용되잖아요. 근데 6주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 6주 딱 되는 날이 내일인데 오늘 변경했다. 그럼 오늘 그 변경한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 적용해 주는 거죠. 변경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6주가 지나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바꾸면 이미 바뀐 거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또 내가 방치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그 바뀐 걸 바뀌어놓은 걸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들도 내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디폴트 옵션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또 옵트아웃이라고 해요. 그 전문 용어가 또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들어가는 건 옵트인. 그래서 알아서 빠져나오는 거는 옵트아웃. 그래서 고수들은 이걸 옵트인, 옵트아웃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어서 연금 고수들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옵션 그래서 약간 경직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되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 모시고 이제 연금 고수의 디폴트 옵션 활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자신의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생활 커다란 재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적어도 관심을 가져보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내 퇴직금을 지금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도 가물가물하신 분 있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당장에 들어가셔서 보시는데 어디 보시면 되면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요. 디폴트 옵션 적용하기 전에 내게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